자, 공통석 2는 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요. 처음 도형의 방정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명제가 집합에 이제 포함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수 파트예요. 너네가 이 집합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면 뒤에 부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알겠죠? 이 집합이 지금 나온 이유가요. 뭐냐면 어떤 모임들을 좀 분류를 하려고 그러거든. 어떤 모임들을 좀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집합시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잠깐만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집합이라는 걸 먼저 좀 적고 시작을 합시다. 자, 집합이라는 것은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한 모임이에요. 이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여기서 키 큰 학생, 어? 뭐? 도형의 이동 그거 2문제? 한장이라고? 어제 도형이 이동하지 않았냐 나? 아, 그거는 넘어가요.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너네가 심화를 풀 때 조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지 사실 지금 너네가 푸는 문제에서 써먹진 않아요. 알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집합이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한 모임이고요.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건 뭐냐?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주관적이지. 내가 키 크다고 생각하면 190일 수 있어. 근데 지수가 키 크다고 생각하는 건 170일 수도 있거든. 그치? 되게 주관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18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렇게 하면 정확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걸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요, 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원소라는 건 집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소는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키 180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 180 이상인 사람, 오, 키 큰데. 그래서 유한이 딱 한 명 이렇게 넣는 게 결국은 키 큰 학생의 모임 하면은 유한 이렇게 적는 게 원소예요. 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일단 기호도 좀 배울 거예요. 집합이라는 거는 기호는 대부분 대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을 대문자 A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유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소들은요 대부분 소문자로 좀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집합을요, 내가 집합의 원소들을 집어넣을 때는 중괄호 안에 집어넣거든요. 중괄호 안에 집어넣고요. AC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본다면 임의의 원소 B가 집합 A에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좀 써보래요. 임의의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함을 나타내는 기호요. 이 원소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이 글자의 앞 글자를 따와서 이를 조금 둥글게 그릴 겁니다. 둥글게 그릴 거예요. 어떤 A라는 것은요, 집합 A에 속해 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라는 것은요, 집합 A의 원소예요 라고 말하면 되고, 지금 B는 없지. B라는 것은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 하면서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집합의 표현이고요. 지금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쓴 건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하고 있죠. 그죠? 이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어떤 집합 A라는 얘가요, 2, 4, 6, 8, 10이에요. 그냥 예시를 하나 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가져와 볼게. 자, 그 다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조건 제시법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집합 A의 원소라는 게 2, 4, 6, 8, 10이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10 이하의 짝수의 모임이요. 됐어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모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적을 거냐? x 바, 이걸 적을 거예요. 이 바라는 건 바 뒤에는 이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x는 10 이하의 짝수이고요. 그 x는요,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예요. 자연수 집합을 이런 식으로 내가 적을 거거든. 내가 문제에서 막 굳이 나오진 않는데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예요 라는 뜻이고요. 이 x가 10 이하의 짝수로 생긴 얘들을 모아놓은 거야 라는 뜻이야. 알겠지? 10 이하의 짝수로 생긴 얘들을 모아놓은 거.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은 수학자 이름이고요. 그냥 그림으로 좀 나타내겠다 이거야.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2, 4, 6, 8, 10이요. 이걸 그릴 때 반점을 찍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점도 들어간 반점도 원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남학생들 이거 글씨 쓸 때 좀 조심해라. 너네 막 A집합 쓰고 막 2, 4, 6, 8, 10 뭐 이런 식으로 적거든? 그럼 24랑 6이랑 8이랑 10이네. 막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 안 돼요. 좀 띄엄띄엄 좀 쓰세요. 알겠죠? 2, 4, 6, 8, 10.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이 집합은요, 내가 그냥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류한 모임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실수 전체,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이죠. 그죠? 실수 전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x는 실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낼 거야. 그러면 실수 전체는 원소의 개수가요. 겁나 많지 않냐? 개수 셀 수 있겠냐? 못 세요. 그죠? 그런 얘들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 위에서 적어놓은 2, 4, 6, 8, 10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 그지? 이런 얘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뉩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요. 그리고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집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원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키 190 이상인 학생의 모임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이 공집합은 빌 공자를 써가지고 쓰게 되고요. 얘의 뜻은요,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뜻이야.
이 공집합은 특별히 기호가 있습니다. 얘가 공집합의 기호예요. 공집합의 기호입니다. 공집합의 기호고 이렇게도 비어있죠? 그죠? 중괄호 안에 원소들 쓴다 했잖아. 근데 원소가 안 적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원소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잖아. 그럼 내가 A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식을 좀 적고 싶거든.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적어요. NA요. 저렇게 NA라고 적으면 원소의 개수,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5가 되겠죠? 됐어요? 지금 위에 거에 참고해서 5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좀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원소랑 집합을 좀 다 정의했고요.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이건 적지 마세요. 만약에 A라는 집합에 1, 2, 4를 선생님 갖고 있었다 칠게. B라는 집합에는요 1, 2, 4, 8을 갖고 있었다 칠게요. 그럼 봐봐. A라는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냐? 맞지?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1, 2, 6, 8이라고 할게요. B의 집합을 1, 2, 6, 8이라고 할게. 그러면 1, 2만 가지고 있고 4는 안 갖고 있잖아, B가. 맞지? 그러면 완전히 포함시킬 수 있어요, 얘를? 못 포함시키죠. 그래서 A라는 얘가 B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즉,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거야. 알겠어?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거고요.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두 집합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A, B에 대하여 A의 임의의 원소 X가요. 자, 임의의 원소라는 건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임의애가 모든이야, 얘들아. 원소 X가 B의 원소일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여야 돼요. B가 가지고 있는 원소여야 해. 알겠지?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얘는 또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부분집합은요 포함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앞 글자를 따왔잖아 아까. 그치? 얘는 앞 글자를 따오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 U를 갖고 왔어요. U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썼냐면 U는 또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집합의 기호에서 눕혔어요. 이렇게 써요. 알겠어요? 눕혔습니다. 기호 쓸게요.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영어를 알려주는 이유는 너네가 나중에 이 부분집합과 원소를 포함한다는 기호를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해요. 진짜 헷갈려 해. 그래서 영어로 좀 알려준 거예요.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좀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삼지창 모양을 쓸 때는요 원소가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너무 달라요. 근데 진짜 헷갈려 한다 너네가.
그리고요, 이 부분 집합이 지금 왜 나왔냐면 집합의 상등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집합의 상등이라는 건 서로 같다. 집합이 서로 같을 때의 조건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시를 해볼 거고, 진부분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집합의 상등이요. 어떤 두 집합이요. A, B에 대하여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이고, B가 A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A라는 집합이 2, 4, 6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B라는 집합도 무조건 2, 4, 6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2, 4, 6, 8은 안 돼요. 2, 4, 6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데요. A랑 B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그리고요, 진 부분 집합의 정의인데요. 봐봐, 부분 집합이 뭐라고 했냐면 A의 임의원소 X가 B의 원소일 때 A와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A가 1, 2, 4였어. 그럼 B가 1, 2, 4였어. 그럼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그죠? 근데 얘는 또 상등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건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등을 제외한 아이들이야. 알겠어요? 얘네 부분 집합 겁내 많아. 봐봐, 만약에 B가 1, 2, 4였잖아? 그럼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1, 2도 있고요. 이런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2, 4도 있고요. 이런 식이에요. 1, 2, 4도 있고요. 1, 4도 있어요. 그리고 공집합도 있습니다. 공집합은 빈집합이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공집합. 알겠죠? 이런 부분 집합 중에서 진짜 부분 집합, 그러니까 상등을 제외한 얘, 본인을 제외한 얘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진면 부분 집합.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A랑 B가 다를 때, 상등이 아닐 때 집합 A를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집합 내용을 싹 다 담고 있거든. 좀 봅시다. 어쩔 수 없어요. 난 이걸 진도를 끝내야 돼요. 자,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것도 언급할 거야. 이를 이용해서 뭐 여집합의 정의를 조건제식으로 나타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게 뭘까? 너무 약간 두루뭉실하죠? 그죠? 전체 집합? 우주에 포함되는 뭐 그런 원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모든 집합을, 어떠한 집합을 가져와도 그거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체 집합이란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이에요. 기호로는 U를 씁니다. 근데 나는 약간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그려요. 그게 좀 좋아요. 얘랑 비슷한 얘가 한 명 있거든, 밑에. 그러니까 네모네모하게 좀 그려주면 좋아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전체 집합이라는 거를 하나 좀 벤 다이어그램을 가져와 볼게. 전체 집합은 대부분 사각형으로 좀 그리고요. 집합은 대부분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이미 그냥 A라는 집합을 갖고 와봤어. A라는 집합을 갖고 와봤고요. 이를 이용해서 좀 여집합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여집합이라는 게 뭘까? 남을 여자거든. 그럼 A가 아닌 원소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A 빼고 남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적긴 좀 그렇고요. 여기 벤 다이어그램 표현 좀 해볼게.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됐죠? 그리고 기호로는요, A의 여집합 이렇게 적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조건 제시법으로 좀 나타내 봅시다. 조건 제시법으로 좀 나타내 볼 거야. 어떤 원소들이 모여 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봐봐, 전체 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야. 그지?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일단 아닌 것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X 봐. X가 A의 원소가 아니고 A 원소가 아닌 것들이죠, 지금. 그러면서 전체 집합에 포함된 얘들이요. A의 여집합, 여기 C라는 걸 따와서 여기 머리 위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른쪽 머리 위에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하나의 집합인 거잖아. 맞지? A의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야. 맞죠? 그러면 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아닌 거야, 아닌 거. 이런 느낌이야. 그럼 긴 거. 그지?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이쪽이 뜻하는 것은요. 이쪽이 뜻하는 것은 집합 A의 원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얘는 A가 되겠죠. 됐어요? 이중부정 같은 거죠. 그리고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 공집합은 아예 비어있는 집합이거든? 그리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어요. 그죠? 근데요,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래? 일단 이거 좀 적은 적어지 않았으니까 냅두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뭘까? 민혁아 뭘까? 넌 알고 모르나? 형제 볼까?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야. 얘들아,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얘보다 더 큰 집합은 없어. 밖에 원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공집합의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전체 집합 배웠고요. 여집합 배웠어요.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집합 이제 막 배웠는데 갑자기 연상까지 다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합집합의 정의를 조건지시법으로 쓰고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보래요. 합집합이요. 합해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두 개의 집합을 갖고 올 겁니다. 합집합이라는 것은요. 기호로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봐봐요. 내가 U랑 비슷한 예 있다 했죠? 이 U를 따와서 유니온의 U를 따와서 여기에 기호로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집합 하나 그릴게요. 벤 다이어그램.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들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던 A라는 얘가 1, 2, 4고 만약에 B라는 얘가 1, 2, 6, 8이면 이렇게 겹치는 원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얘들은 여기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그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굳이 적지 마시고요. 어차피 뒤에 문제들이나 하면서 풀거든?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것은요. A 부분과 B 부분을 모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A 부분과 B 부분을 모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됩니다. 합집합이라는 건 쪼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떠한 x가 모여 있어. 그 x는 A의 원소여야 해죠. 그죠? A의 원소도 있고 또는 B의 원소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에도 있어도 상관없고 B에만 있어도 상관없고 둘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 합집합의 모임은요. 합집합의 모임은 A의 원소들 A에 들어있어도 상관없고 B에 들어있어도 상관없고 둘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교집합은? 교집합이라는 것은요. 한번 볼게요. 똑같이 A, B 그리시면 되고요. 교집합이라는 것은요. 만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쪽이겠죠? 여기가 교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얘들아 A, I, B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I를 따오기엔 너무너무 이상해서 이 N을 좀 따옵니다. N을 좀 따와요. N을 둥글게 표시합니다. A 교집합 B요. A 교집합 B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어떤 X라는 원소가요.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는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여야 해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여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X가 A의 원소예요. 그리고 또는이 아니야. 동시에라는 뜻이야. B의 원소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서로소라는 것은요. 서로소라는 건 왜 서로소를 정의가 안 되겠지? 서로소라는 것은요. 너네 뭐냐? 서로소라는 단어를 알죠? 그죠? 만약에 뭐 오와 소로소인 수 뭐 이렇게 하면은 오랑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죠? 여기 집합에서의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서로소요. A 교집합 B가요. 공집합을 이루면 서로소라고 합니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겹치는 원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차집합이요. 이 차집합이 기호도 빼기로 좀 적을 건데 차집합을 빼기로 해석하시면 좀 안 됩니다. 빼기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차집합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 A 차집합 B라는 거 이렇게 빼기로 표현할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봐볼게. A 차집합 B라고 하면요. 이 A의 집합에서요. A의 집합에서는 두 부분을 다 나뉘죠. B라는 원소를 안 갖고 있는 부분이랑 B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요. A라는 집합 속에서. 맞지? 근데 B라는 원소를 안 갖고 있는 부분만 이야기할래. 그게 A 차집합 B입니다. 알겠어요? A라는 원소 중에서 B라는 원소를 제외해서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원소 중에서 B라는 원소를 제외시켜서 말할래. 그러면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X바 X가 일단 A의 원소여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입니다. 동시에요. 또는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얘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네. B의 원소가 아니라네. 그러면 이 X라는 것을 어떤 집합의 원소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B의 여집합의 원소 아니에요? B의 원소가 아니라며. 그지? B의 원소가 아니에요. B의 여집합의 원소인 거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럼 봐봐. B의 여집합이라는 건 B 말고 다른 부분들인 거잖아. 이쪽 부분이지? 그죠? 이쪽 부분과 A가 겹치는 부분인 거야 지금. 그리고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라고 내가 말했죠? 그러면 A 차집합 B를 다른 문자로 좀 적을 수 있겠네?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겹치는 부분이요. 뭐랑? A랑 B가 아닌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요. 됐어요? A랑 B가 아닌 부분이 겹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집합의 연산을 쓸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얘들아 그림을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해. B의 여집합과 A가 만나는 거, A가 여기잖아. 만나는 부분. 됐어?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차집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집합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할 거야 뒤에. 자, 합집합 배웠어요. 아니, 전체 집합부터. 전체 집합 배웠어요.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을 우린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부분,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하고요. 이쪽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자, 합집합이라는 건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A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B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A, B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자,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여야 합니다. 됐어요? 자, 차집합이라는 것은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자, 차집합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했어요. 자, 첫 번째 A 차집합 B였죠. 자, 두 번째 A와 B가 아닌 것이 만나는 부분. 됐지? A와 B가 아닌 것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 표현들은 각각 언제 쓰면 좋냐면 A 차집합 B는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 이거야. A, B 있잖아? 그러면 A 집합에서 B 부분 제외한 거 여기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교집합 B 여집합은요. 집합의 연산을 수행할 때 쓸 겁니다. 자, 이제 집합의 여러 관계 기호들을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 부분 집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볼게.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적을 필요 없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고 싶어. A라는 집합의 선생님이 1, 2, 4가 있다고 칠게요. 1, 2, 4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지. 공집합 1, 2, 4 1, 2, 1, 4 2, 4 그리고 1, 2, 4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집합 A의 원소가 3개야. 그러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거 매번 적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2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2를 선택했어. 2는 선택하지 않았어. 4는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원소를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소를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원소를 선택하고 안 하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n개의 원소에 대해서 n개의 원소에 대해서 얘는 2 곱하기 그러니까 A1이라는 걸 선택하고 안 하고 A2라는 걸 선택하고 안 하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 2 곱하기 쭉쭉쭉쭉쭉 곱하기 2까지 할 건데 얘가 총 n개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A의 n제곱이 됩니다. 2의 n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A1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요. 그리고 A2랑 A4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잖아?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A1에서 선택권이 2개가 있었어. A1에서 선택권이 반드시 원소를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정해준 거야. 원소로 갖는다 했어.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한 가지죠. 맞아요? 이해돼? 원소로 갖는다 했잖아.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원래 두 가지였는데 원소로 갖는다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나의 선택권은 없어. 한 가지야. 그지? 마찬가지 A2랑 A4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야. 그지?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근데 선택하지 않아야 하니까 한 가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1 곱하기로 적을게. 1 곱하기 A1 선택을 했고요. A2는 선택하지 않고요. A3는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A4는 선택하지 않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A5는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원소들도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 경우씩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여전히 n개거든. n개인데 이거 n개 적지 마라. 헷갈린다 너네. n개 적지 말고요. 얘네 각각의 숫자들이 지금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2가 지금 3번 덜 곱해졌네요. 맞아요? 그래서 2의 n-3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어요? 얘들아, 여기 위에 예제에서도 똑같아. 뭐 굳이 안 적어도 된다 했지만
얘는 봐봐. 내가 1의 원소를 만약에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게요 라고 할게.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게요. 그러면 얘 제외시켜야 돼요. 얘도 제외시켜야 돼요. 같지 않는 거니까. 얘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얘도 안 돼. 4개밖에 안 남지. 그지? 그러면 원래 2의 세제곱 개였었는데 2의 세제곱 개였었는데 같지 않는다는 게 선택권이 하나 줄어든 거야. 선택권이 하나 줄어든 거라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풀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보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전체 집합 그릴게요. 전체 집합 그리고요. A랑 B 그릴게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A 합집합 B, A 교집합 B를 각각 구해야 돼요. 자, 얘들아 봐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자,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곳이에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곳이니까 여기 아니냐? 맞지?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것이니까 여기에 1357을 채워주세요. 자, 얘는요. A의 원소가 아니면서 B의 원소인 거예요. A의 원소가 아니면서 B의 원소인 거예요. B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246이요. 자, 그 다음에요. A의 원소가 아니면서 B의 원소도 아니어야 돼요. 됐어요? 얘가 그리고야 그리고. 교집합, 겹치는 부분. 그럼 A의 원소가 아니면서 B의 원소가 아니려면 요 바깥 부분 아니냐? 맞지? 그러면 8, 9가 바깥쪽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요. 요쪽이거든요. 즉, A 교집합 B가 언급이 안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꽉꽉 채워져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모든 원소들을 적어요. 집합 안에 있는. 자, 그러면 누구누구 적혔냐면 1, 2, 3, 4, 5, 6, 7, 8, 9가 다 적혔네? 누가 없냐면 0이 없어요. 0은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됐어요? 자, A 합집합 B 적어봅시다.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거예요. A 합집합 B라고 하면 A에 있거나 B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됐어요? A에 있거나 B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 대부분 작은 수부터 먼저 적어줍니다.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집합 A요. 집합 A는요. 집합 A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0, 1, 3, 5, 7이요. 자, A 교집합 B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세 가지였어. A 교집합 B는 0만 가지고 있네요. 근데 너네 간혹 가다가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1개예요. 막 0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1개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A 교집합 B가 2, 3이래요. 그러면 A도 2, 3을 갖고 있어야 되고 B도 2, 3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봐봐. A라는 얘가 1, 2 갖고 있지. 3 안 갖고 있네? 그럼 누가 3? 얘가 3. 맞지? 그래갖고 A 값이 먼저 나오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이 무조건 3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이어야 되고요. 즉 A 값이 2개가 나오거든요. 2랑 4요. 그럼 2개 다 정답은 아닙니다. 2개 다 정답이 아니에요. A가 2일 때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 2개 다 정답일 수 있지만 정확한 A의 값을 위해서요. 자, A가 2라면 A 집합은요. 1, 2, 3을 여전히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B 집합은요. 얘들아, A 자리에 2 집어넣어라.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A 교집합 B 한번 구해볼래?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거야. 형제 뭐야?
1, 2, 3이지.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죠.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A가 4일 때는요. A라는 집합은 여전히 1, 2, 3일 거고요. B라는 집합은 3부터 집어넣으세요. 4 집어넣으세요. 2, 3, 4, 5, 6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A 교집합 B요.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는 거 2, 3 나와서 얘가 맞네요. 그래서 결론은 A 값이 4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나 또 오답을 못하겠네. 화한장하겠네 진짜. 나 앞에 수투 수업도 하거든. 2학년 2학기 거. 거긴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서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나 주말 숙제 내준 거 싹 다 오답 끝냈어. 2단원. 여기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지금. 나 굉장히 막막해. 하지만 너네가 잘 했으면 좋겠어서 좀 힘을 주고 말을 하느라.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네 부분 집합 A, B, C, D가요. 여러커랑 생겼대요. 뭐 C 교집합 D의 여집합, C, A 교집합 C, A 합집합 C,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D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얘를 실수 전체의 집합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막 원소 나열법으로 써질 수가 없어요. 그죠? 얘네들이 막 원소 나열법으로 써질 수가 없어. 얘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알겠어? 일단 A집합, B집합, C집합, D집합 좀 정리를 합시다. 공수원 내용이죠. A집합. 얘들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지. 마사일. 그지? 그러면 X 봐.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요.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아직 2차 부등식 안 한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B집합이요. B집합은요. X가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C집합은요. X가 인수분해 됩니다. 3이랑 마사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풀고 있어요. 자, D라는 집합은요.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해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3과 4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찾을 거냐면 C 교집합 D의 여집합 찾을 거거든요. C 교집합 D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C의 집합의 원소 중에서 D의 원소를 제외시킨 거예요. 맞죠? C의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근데 마이너스 3 빼불고 4 빼불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수야 말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2? 안 돼요. 얘는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빠지고 4만 빠진 거거든 지금 여기에서.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적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3이랑 4만 빠진 거예요. 2모 빠져야지. 그래 안 그래? 그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A 교집합 C요. 그러면 A와 C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이거거든. A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요. 수직선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A집합이에요. 여기가 A집합의 원소들이야. 됐어? 그리고 C집합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돌아올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지? 그럼 그거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쪽이네요. 됐어요? 그리고 얘도 겹칩니다. 4 하나도 겹쳐요. 그래서 얘 버리면 안 돼요. X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4이구나.
자, A 합집합 C. A 합집합 C. A 합집합 C 같은 경우는 그려서 한번 좀 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요.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고요. 이게 A 집합. 자, B 집합은요. B 집합이야. C 집합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거든. 그럼 얘들아, A에 포함된 원소 또는 B에 포함된 원소가 합집합이잖아. C요. A에 포함된 원소 또는 C에 포함된 원소인 거잖아. 그치? 그럼 A에만 있어도 되고 C에만 있어도 되잖아. 둘 다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죠? 그러면 얘네 다 되지 않냐? 다 되지. 한도 끝도 없이 다 돼요. A에 있어도 상관없고 C에 있어도 상관없고 둘 다 있어도 상관없단게. 그래서 A 합집합 C는요.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좀 나타내요. R로 좀 나타냅니다. 너네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다 옆에다가 실수 전체 이렇게 적어놔. 실수 전체의 집합. 자, 그리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A와 A의 원소와 B가 아닌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요. 자, 그럼 B가 아닌 부분이라는 건 B가 아닌 부분이라는 건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바. 유한아 한번 해봐. B가 아닌 부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아닌 부분이니까 B라는 집합이 지금 이렇잖아. 마일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잖아. 그지? 얘가 아닌 부분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은요?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요. 숫자로 띵 하고 나와버리네. 마일이랑 4죠. 됐어요? 마일이랑 4가 겹치지 않냐 딱? 그러면 마일과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합집합 D 이런 거예요 지금. 됐어요? 자, D를 다시 마이너스 3이랑 4라고 밑에 구해놨으니까 그냥 적을게요. 이거야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4랑 또는 마이너스 3이랑 4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집합을 어떻게 적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적습니다. 똑같은 원소는 2번 중복해서 적지 않아요. 이게 아마 문제에서도 나올 거야. 똑같은 원소는 2번 중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요. 자,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조건 A 교집합 B, A 합집합 B를 만족하도록 하는 상수의 A, B 값을 구하래요. 자, 이게 2차 부등식 문제거든. 2차 부등식 문제인데요. 얘요. x-4, x-2로 인수분해되죠. 그렇다면 A는 일단 쓸 수 있어. A는 x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B집합은 내가 감히 예상을 못합니다. A도 미지수, B도 미지수 아무것도 몰라요. 알겠죠? 그니까 주어진 거 가지고 먼저 이용을 해보자. 일단은 내가 A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 A집합. 그러면 B를 좀 예상을 해보는 거야. B는요,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어떤 알파보다는 크고 어떤 베타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얘 해가 맞지? 그럼 얘를 예상해보는 거야. 얘를 예상해보는 거야. 뭘 보고? 얘를 보고.
자,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대요. 그렇다면 베타를 좀 3으로 의심해 볼 만하지 않냐? 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요 마일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A도 갖고 A가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B가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이 말이야. A의 모든 부분, A와 B의 모든 부분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알파랑 이렇게 잡았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좀 의심이 되지 않냐? 그죠?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의심을 했고 한번 그려보면 그려서 다시 확인해보면 되지. 만약에 B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면요. 자, 교집합 찾아볼게요. 여기죠? 겹치는 부분. 맞네?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 찾아볼게요. 모든 부분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B집합을 찾았어요.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생겼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정개하시고 계수 비교하면 문제 끝나네요. a 값 마이고요 b 값 마 3입니다.